미국발 관세 부과 소식에 한국, 일본 증시가 일제히 급락 출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등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스맥이 대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 9시 18분 기준으로 스맥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12.41% 내린 2,5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년 내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큰 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분기 네이버에 대한 지분을 확대해 최재 주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또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와 변동성이 낮은 내수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요. 반면 저비용 항공사와 제주항공, 진에어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장 초반부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뜨거웠었습니다. 2% 낙폭을 그려내며 출발했었던 코스피는요, 다시 회복세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장마감 앞두고는 그 힘이 다소 소강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시장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를 소화해가는 시장인 만큼요, 피로도도 상당히 높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장마감 30분 앞두고 저희와 함께 시장 흐름도 체크해보면서요, 전략들도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또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의 색깔이 너무나 다양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그려내는데요. 일단 반도체 자체가 관세 품목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칩스법 폐지에 관해서 최근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으로 다가간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을 나타내는 게 관세 리스크를 피해 갔었던 조선주들 그리고 방산주들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불 그려내고요. 하나 오션도 3%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요, 그래도 6%의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의약품 역시도 관세 품목에서 제외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미국에 관한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미국산에 관한 매출처가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부각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6%의 상승률 그려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전반적인 제약주들에 계속 온기가 도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관세 무풍지대로 알려져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표주와 엔터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보다는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관한 시나리오가 짜여졌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맞는 전략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도 저희가 관세에 관한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들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준욱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오후장 시장 한번 진단해드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수부터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소문만 무성했던 상호 관세에 관해서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몇몇 산업군들은 관세 품목에서 제외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려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에 관해서 피해가 되는 섹터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관세 긴급 진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쪽 보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호 관세 품목에는 제외가 됐고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오늘 또 시장에서 역시나 이제 좋은 흐름은 아닌데요. 어떻게 우리가 조금 전략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 우려점은 피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중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일단은 이번에 관세율 이제 상호 관세율 국가별로 지금 발표가 된 상황에서 보니까 일단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랑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좀 중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을 좀 탈피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최악은 일단 모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제 중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부담감이었는데 이 부분들 탈피가 됐기 때문에 최악은 일단 면했고요. 일단 일전에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좀 똑똑하게 스탠스를 좀 많이 움직였었죠. 대미 투자, 본격적인 좀 대미 투자를 또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미국으로 생산 기지 이전을 한다라는 게 단기간에 뭐 빠르게 이렇게 이동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워낙 좀 대규모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발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공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장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유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은 분명히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아마 유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의 카드로 또 꺼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유예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의 협상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좀 대규모 미국 투자 활약으로 인해서 아마 타당한 관세 유예도 받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취지는 그거였잖아요. 미국에서 자체적인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해서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전혀 뭐 터치를 안 하는 부분들. 근데 이걸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인 좀 대미 투자 발표를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좀 타당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협의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대차 그룹이 또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단이라든지 완성차 업계라든지 대부분 이제 주가를 눌려왔던 부분들은 관세의 영향이었죠. 근데 일단은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단은 해소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관세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완성차 업계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 인상을 시킬 수 있을 거란 그런 우려감들이 좀 초래가 됐다 보니까 아마 3월 달에 이제 미국 소비자들 중심으로 패닉바잉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유명한 브랜드 위주로 차량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현대차가 지금 내놓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이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인상이 뭐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향후에 좀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 좀 지나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유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미국에다가 자체적인 생산 기지를 좀 만들고 미국에서 자체 생산해서 팔겠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하고 좀 타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 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은 뭐 미국 차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 그룹 이미지와 맞게끔 안 가게 될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도
또 꺼낼 가능성도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파는 아마 좀 시간적인 텀을 좀 둬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중복 관세를 피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이게 이제 자동차 업종들도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5% 관세는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전반적으로 공격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이 우려감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바닥 다지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나 부품 쪽은 원래 25%의 관세가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있을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요점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그런 자료에 따르면은 추가 관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우려감들의 시장이 아직은 받아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런 와중에 외국인 수급이 몰린 쪽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와 부품주이기도 하거든요. 3월 집계를 해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시장에서의 저점일까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1%의 하락은 그려내는 게 보여집니다. 네네. 언제쯤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이게 사실 연봉으로 보게 되면은 우상향이에요. 현대차도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우상향 기조가 나와주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일봉 차트라든지 뭐 주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하락 기조에 지금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제 뭐 현대차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가격 하락을 조금 더 유발시킬 수 있을 만한 가격 레인지 구간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레인지 구간들은 맞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씩 매수를 담아낼 수 있을 만한 메이저들의 매수 주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구간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하락도 동시에 유발시킬 수 있지만 매수도 유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구간대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개인적으로 뭐 현대차가 지금 자리에서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최종 방어성은 15만 원대인 것 같아요. 이 15만 원대를 지키냐 못 지키냐 싸움들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중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은 탈피를 시켰고요. 뭐 미국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시키는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지금은 당장 높다고 하지만 만약에 현대차가 지금 제시했던 조건대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게 좀 현실화가 계속해서 다가워진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수출시키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의 양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겠죠. 수출시키는 양을 줄이고 오히려 미국에서 자체적인 생산을 시키는 양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는 아마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지금 현대차 굉장히 좀 싼데 시가총액 밸류로 대비했을 때 지금 굉장히 싼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씩 분할로 담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매력적인 구간은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차에. 근데 일단 이제 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 나오고 있는 이 거래량 주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기관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연기금,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 좀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개인들의 매수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일단은 지금 자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기관이 다시금 연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뭐 지금 자리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바닥 구간을 다져가면서 다시금 차트를 만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우려감이 좀 많은 품목이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어떤 한켠에서는 또 기회의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수급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부품 쪽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3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현대모비스를 많이 담기는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의도를 우리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오늘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1% 넘게 좀 하락을 합니다. 같은 이제 입장으로 보실까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자체적인 지금 부품에 대한 부분들 완제품을 현대차 그룹에 지금은 직접적으로 좀 납품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미국에 이미 공장이 건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세에 대한 피해가 다른 부품사들 대비해서는 아마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 벤더사들 놓고 보면은 국내에서 부품을 현재로서는 생산을 해서 뭐 수출을 시킨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 모비스도 일단은 뭐 국내에서도 생산하는 부품이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현지 쪽에서도 생산하는 이런 부품량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또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타격이 다른 벤더사들 대비해서는 꽤 크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PBR 밴드나 PER 밴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모비스가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퍼포먼스 대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매력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뭐 지금 자리에서도 뭐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할지언정 오히려 저점을 좀 강하게 깨고 내릴 만한 흐름들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부품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또 부품주들의 시각들은 다르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관세 긴급 진단 두 번째 섹터 바로 열어볼 텐데요. 두 번째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사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 강하게 보여주면서 의약품 역시도 관세 타겟에서 좀 일단은 비켜간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완전 이게 소멸됐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다음번에는 의약품이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약품 쪽은? 이게 사실 이제 의약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를 적용시키냐 제외시키냐 문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사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병이랑 연관되어 있는 또 약품이지 않습니까? 건강과, 그렇죠. 그죠? 건강이랑도 네.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약품에다가 관세를 매긴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국민 쪽에서도 인지도도 떨어질 가능성도 좀 높고요. 또 인지도에 대한 부분들에 워낙 또 중요시를 또 하는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관세에 추가 적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국내 제약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미국 쪽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지금 시간을 좀 벌어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나 제약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의 진출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카드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워낙 정책에 대한 모션을 좀 자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를 제외를 시키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판도로 또 바꿀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는 여전히 뭐 바이오 쪽에는 우려감으로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상호관세 쪽에서는 일단 뭐 제외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뭐 글로벌 수출 쪽에 속도는 분명히 붙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피해서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수급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이 수급의 주체가 원동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아요. 일단 이제 삼바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1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좀 나와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단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설령 관세를 적용을 시킨다고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해량이 크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일단 뭐 대피초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의 대기업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한미약품, 뭐 삼천항제약 뭐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지금 상승 수급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적으로도 사실 저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알테오젠이 생각보다 못 따라가요. 이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알테오젠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알테오젠만 놓고 보면은 올해 돈 벌리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돈 벌리만 남은 상황이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의 재료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생각보다 그 탄력을 유지를 못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삼바를 못 잡은 사람들이 또 알테오젠 쪽으로 이동시켜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사실 삼성 바이오직스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인 시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좋은 그런 전망치를 내놓았고요. 여러 가지 또 호재가 겹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텐데 그럼 삼성 바이오직스는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사공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네. 가동률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삼바 같은 경우가 워낙 또 안정적으로 또 실적을 잘 내던 또 그런 기업이고,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은 관세라는 거죠. 관세에 일단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단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도 높지가 않을 뿐더러 지금 의약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상호관세까지도 제외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뭐 긍정적인 리포트 뷰까지 또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이 삼바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일단 딱 뭐 6%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거래량이 앞쪽에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끌어왔던 그 주체의 거래량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지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갈팡질팡 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관세는 제외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장기간 이렇게 된다든지 확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좀 크게는 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서 6%에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밀리면 또 밀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린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의 반납분까지도 언제든지 또 반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일단 지금 삼바 같은 경우가 펀더멘탈 부분들이 굉장히 견조하죠. 이익 체력단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사공장에 대한 가동률도 지금 재차 올라와주고 있고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업황이라든지 펀더멘탈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받쳐주는 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삼성바이오직스가 시장 자체를 좀 견인해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을 잡아볼 때는 이 관세 리스크를 배제하고 그냥 개별적인 어떤 이슈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학회 일정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더 오른 것인지 아니면 관세 리스크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켠에는 두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비농업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비농업 발표 있을 때 이제 예상치 상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보다도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아마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제약주들도 마찬가지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있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혹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적이 턴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직 이제 그렇게 큰 기업들 아닌 거죠. 이제 막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젠백스 같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에 대한 부분들로 또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감으로 또 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앞서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제약주들도 마찬가지로 개별단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 모멘텀이라든지 뭐 신약 혹은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워낙 또 강한 그런 섹터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가를 조금 더 단독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단발성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로 이어지는지 혹은 이 재료가 계속해서 뉴스 팔로업이 돼가지고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대한 여부는 뭐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겁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제외가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섹터의 순환매를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지 할 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뉴스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 상승분이 분명히 저항은 짧게 있을 겁니다.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가깝게 있을 것이고 그 저항을 돌파하는 부분들이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나와줄지 혹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기업단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지 여부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 좀 굉장히 좋죠.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실적 안정화, 뭐 이런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이슈도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이저 팀에 대한 부분들의 글로벌 판매 뭐 본격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기술 이전 계약,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굵직굵직한 모멘텀들이 올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나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세 긴급 진단을 통해서 섹터적인 접근들 함께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 장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주들 오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전 특징주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상승과 하락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상승하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먼저 제가 조선부터 골라봤는데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우리 시장은 하락했지만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업종의 협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지켜줬던 업종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한국카본, 한화오션, 동성화인텍, 마지막으로 K롬까지 모두 상승세 지켜줬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한 업종 바로 방산이었는데요. 방산 역시도 조선과 함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상승세 지켜줬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평화홀딩스, 마지막으로 MNC 솔루션까지 모두 상승해줬는데요. 이 안에서도 사실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같이 엮이면서 더욱더 상승해줬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 업종은 반도체 골라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내용에서 이 반도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요. 이후에 반도체와 의약품은 별도의 산업별 관세를 계획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마지막으로 심텍까지 오늘 저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특징주 첫 번째로 한국카본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조선업이 아시다시피 이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는데요. 조선 업종이 15개월 만에 최대의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번 주에 공매도와 그리고 상호 관세로 흔들렸지만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국카본이 크게 올라줬는데요. 이 낚싯대 소재인 탄소 섬유 시트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이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인 단열재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까지 인정받으면서 LNG 운반선이 올라줄 때 함께 올라주는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카본의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오전에는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니요. 10시를 기점으로 이내 상승불을 시원하게 내뿜어줬습니다. 4월 들어서는 연이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조선업과 함께 순항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오늘 상승 이후에는 바로 무인기 사업이 있는데요. 미래전장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무인기 사업에 발빠르게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쏠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미국 GA사와 협력한다는 소식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무인기 산업 생태계도 더 강화될 방침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산업계의 강자 자리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장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계속해서 하락 출발 하나 했더니요. 이내 상승폭 키워졌습니다. 오늘 5%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유상증자 소식 이후 급락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지만 다시금 횡보 장세에서 벗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지 계속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 반도체 예상하셨다시피 힘든 하루 보냈습니다. 반도체는 관세 부과에서 제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인 삼전과 하이닉스 모두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우선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기 때문에 모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IT 기기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지 않은 점, 그리고 반도체가 중간재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반도체 업종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꼽혀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목별 관세가 검토 중이니 계속해서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장중 흐름입니다. SK 하이닉스 장 초반에 약 한 달 만에 19만 원 선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18만 9천 원 선 지나갔었고요. 현재는 19만 원 선 회복해서 19만 3천 원 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까지 계속 어떤 대비를 할지 디테일하게 체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상승과 하락 이야기 특징주로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마감 지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관세 소식 대비해서는 강했던 시장이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들어서 더 많이 밀리면서요. 1.13%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7%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탈을 보였다라는 게 지금 눈에 띄는데요. 관세 리스크도 있지만 이제 국내 내부적인 리스크들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또 오늘 마감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다음 주까지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은 뭐 관세가 있었고요. 내일 뭐 헌법재판소 이슈가 또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주는 삼성전자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또 이슈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또 공매도 재개잖아요. 공매도 재개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을 좀 노리는 또 옵션 거래.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 당분간 아마 이런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성은 분명히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 요소가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내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상반기에 방향성을 좀 중요하게 좀 결정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 재개 전후에 이제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좀 태도가 또 바뀌는지 여부도 좀 실시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당분간은 좀 경기 방어주 형태의 좀 포폴 위주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사실은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대응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가 또 앞으로의 시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 관한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면 그에 맞는 전략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 함께 할 텐데요. 뉴스 미리 보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가상자산의 전망인데요. 간밤에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던 만큼 코인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호관세를 전면 적용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불과 3시간 만에 8만 8천 달러 목전에서 8만 2천 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이후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요. 지난 5일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 역시도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솔라나는 20만 원에서 17만 원대로 주저앉았고 이더리움과 XRP도 이날 고점 대비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일부 알트코인들은 10% 가까이 급락했으며 트럼프가 직접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9% 이상 떨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코인 시장 시가총액도 1,000억 달러, 약 5%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코인 시장의 약세는 미국이 각국에 10% 플러스 알파 수준의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덕에 지난해 연말 화랑세를 보였던 코인 시장은
이번에는 트럼프 탓에 급속도로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친가상자산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편입은 추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유발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발표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보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관세에 관한 리스크, 지금까지 증시의 영향도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관해서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도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무차별 미국의 관세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저도 이게 실시간으로 차트를 봤는데 수직 낙하를 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근데 지금 회복이 좀 됐을까요? 지금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뭐 여전히 올라오지 못했죠. 어제도 제가 이제 네. 뭐 8887 갈 때까지도 보고 이게 불확실성 해소로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들인가 싶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새벽 5시 이제 뭐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오고 나서 이제 급락이 어제 새벽 좀 뒤늦게부터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올렸던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 되돌림이 지금 전부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되돌림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다시 극단적 탐욕 지수로 지금 변환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의 레벨이 극단적 공포 상태로 지금 돌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부분 뭐 바닥을 잡았다라는 인식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레벨 범위가 25에서 한 15 사이 이쯤 와 있는 구간대가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의 바닥을 좀 많이 보여줬던 상황들도 초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비트코인 ETF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순유입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뭐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또 아서에이즈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뷰,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기관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좀 긍정적인 뷰, 바닥이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그런 급등이 나오니까 바닥 잡혔다, 이제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너무 들어요. 어려워요, 최근에 네. 코인 시장이.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조정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도 개인적인 마음은 그겁니다.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되게 좋겠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 과연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곰곰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또 이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투자 수요도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가 원래는 음수로 유지를 좀 많이 해줬다가 최근에 이제 양수, 음수 계속 좀 재배치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지금 가격이 분명 싼 거는 맞다라고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더 빠질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염두를 해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마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어제 그렇게 상승 나올 때 알트코인들은 못 따라갔어요. 그 상승분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알트코인 쪽에 자금까지 이동이 분산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에만 자금이 몰리면서 도미너스까지 같이 상승을 해줬던 상황이다 보니까 알트까지는 못 갔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시즌 인덱스를 살펴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알트코인들이 75레벨 정도 위로 올라와야만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불장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덱스 레벨 자체가 14입니다. 14로 더 네, 떨어졌나요? 14라는 것은 네. 보통 이제 25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단독 불장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강세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급이 분산화가 되기 위해서 알트까지도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도미노스도 꺾여야 되는 지금 안 꺾이고 비트코인 올라갈 때 도미노스도 같이 올라가니까 알트가 당연히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초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더리움 쪽에 또 한 10년인가요? 20년 동안 쉬었던 지갑 주소의 고래가 최근에 또 살아났더라고요.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거래소 쪽에 자금을 입금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매도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돼요. 불안한 시그널인데요. 그렇죠. 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상승 모멘텀도 현재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ETF에 대한 유인량도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뭐 시간적인 텀은 조금 더 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막 코인도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매수 준비해야겠다.
라고 측면으로 좀 너무 빠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저도 솔직히 이제 현금성 자산은 이제 안쪽에 넣어두고 아직 매수 단계 준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별로 봤을 때는 아마 조금은 이제 알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기는 올 거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바닥이 확실하게 비트코인 쪽에 잡혔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이제 여기서 80 라인을 깨지 않고 계속 횡보를 조금 해준다면 매물대를 좀 쌓고 올릴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그 올리는 가능성 자체가 다시 뭐 불장이 들어올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보기보다는요. 아마 좀 기술적인 반등 한 파동 좀 보고 나서 한 번 더 빠져야만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장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좀 바닥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본부장님. 네. 사실은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출발도 안 했던 상황인데 이제 비트코인 정도는 이제 신고가를 가긴 했었지만은 네. 그럼 알트 시즌에 관해서는 더 큰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 불장에서는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급등했던 게 이오스예요. 이오스 코인이 급등을 하는 부분들 이제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별명을 붙여요. 뽀삐라고. 아, 뽑힙니까? 네, 뽀삐 코인이라고 많이 붙이는 그게 뭐냐면은 단독 이제 알트 불장이 들어올 땐 못 갑니다. 이오스가. 아, 불장이 들어올 때 나머지 다 알트코인들 출발할 때는 이오스 혼자 못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오스가 단독 질주할 때가 대부분 코인에 대한 불장이 꺾였을 때예요. 약간 그럼 청개구리 같은 그렇죠. 건가요? 청개구리 역할을 하는 게 이오스라고 보시면 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네. 최근에 이오스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오스의 지금 급등력이 좀 나와준다라는 것은 알트에 대한 지금 투자 매력도 심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바닥일지 아닐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다만 지금 측면, 주가 측면을 가격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바닥은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바닥 부분은 맞는데 이 바닥이 과연 정말 바닥일지 아니면 좀 지하실이 또 있을지 이 여부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시즌 인덱스 지수가 일단 모대도 한 50 이상은 올라와줘야 됩니다. 50레벨 이상까지 좀 올라와줘야만이 조금씩 이제 알트들이 수급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지금 14레벨이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쪽에 암호화폐 쪽에 들어오는 자금이 전부 다 비트코인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더 관망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죠. 최근에도 16에서 17을 나타냈습니다. 즉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거기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즌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또 암호화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떤 방향성 잡아야 할지가 좀 어려워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기는 합니다. 크립토 투자자들한테. 사실 네. 역사적인 신고가를 어찌 보면 빨리 안겨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취임 이후에 나름에는 이제 많은 우호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계속 이제 목숨을 거는 부분들은 경기를 일방적으로 둔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경기 일방적으로 둔화를 시켜서 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을 회수를 시켜서 채권 쪽에 지금 매수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친화적인 지금 크립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모멘텀은 맞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가격이 과연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이게 아마 비싸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 국가적인 자산으로 선정을 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상금에 대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비상금의 대체제로 좀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러면 결국 가격이 싸져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비축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리는 거네요.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네. 소위 말해서 가격이 비싼데 그걸 비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워낙 또 가격 변동성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가격이 최대한 싸게 내려왔을 때 비축을 시켜야만이 이건 이제 나중에 내가 유동적으로 좀 써먹을 수가 있는 그런 비축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단은 뭐 지금 암호화폐 쪽에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모멘텀이 부재한 부분들은 사실이고 지금 월드 리버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뭐 지분 전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트럼프가 코인 쪽에 집중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코인 쪽에 집중은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미국 살리기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분명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장기적이나 시간적인 텀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크립토 시장은 분명히 생태계가 확장은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이미 진입을 한 이상 그들 자체의 평단가가 지금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고 또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조정이 일어나고 그 조정 국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설도 있었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굴 산업에 뛰어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네. 스테이블 코인을 본인이 출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 충분히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숨부터 우리 네, 부장님 사실 이제 나오시네요. 이게 네. 원하는 답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채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진행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원하는 스탠스에 대한 움직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로 봤을 때는 코인에는 관심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측면으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채굴 쪽에 지금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싼 가격에 최대한 채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해시 리본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도 많고요. 해시 리본이 지금 뭐 다시 매수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신호를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해시 리본에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부분 가격 상승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빠질 가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가격대에는 모든 지표들이 과열권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레인지를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긍정적인 뷰가 조금씩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가 좀 들어가야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 중요한 것은 채굴 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가격을 조금 더 뺄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워낙 싼 가격에 계속해서 채굴량에 대한 부분들을 또 늘려야 되고요. 또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려면은 싼 가격에 매입을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올릴 수가 또 없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올리고 싶겠어요. 본인 지금 폭불도 보니까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얼마나 올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하는 상황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비트코인 제외하고요. 알트코인 쪽은 바닥이 맞습니다. 바닥은 맞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도 뭐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보셔도 돼요. 다만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또 염두를 해두시고 봐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현물 투자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자금을 유입을 시킬 그런 시기는 맞지만 선물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가 좀 큰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현물 쪽은 조금 이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면 어제 또 본부장님도 보셨겠지만 선물 시장 보는데 이제 트럼프 관세 발언하면서 비트코인 급락하고 나스닥 이제 선물 네. 급락하고 금은 오르더라고요. 안전자산에 관한 선호는 계속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비트코인과 금의 그런 상관관계도 좀 많이 깨져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보기는 좀 그런 게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각마다 좀 다릅니다. 안전자산으로 보기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의도대로 지금 일단은 움직여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그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마 금이 당분간은 갈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봐요. 이게 사실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경기 둔화를 유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금 쪽의 자금 매수 유입은 계속 좀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아마 당분간은 아마 쉬어가는 흐름들은 보여줘도 고점은 계속 좀 트라이 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금 따라서 뭐 이동해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 시각이 조금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최근 변동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증식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아마 안전자산 쪽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당연히 금 쪽의 수요가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미칠 시장의 영향력들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시장에 큰 이벤트가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요. 증시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시장에 펼쳐질 시나리오들 살펴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들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